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 5월 27일이고요. 여기는 서대문구에 있는 서연중학교입니다. 정기토익이 있는 날이죠. 날씨는 굉장히 포근하고 너무 좋네요. 자, 이 학교는 지금 제가 12월 달에 저희가 총평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와서 시험을 본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꽁꽁 싸매고 와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봄의 정취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네요. 학교 풍경도 약간은 좀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자, 여튼간에 아직은 지금 9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실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쪼록들 지금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 잘 발휘하셔서 오늘 시험들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시험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총평과 후기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따끈한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익 시험 치르시는 모든 학생들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들 파이팅! 자, 여러분들 모두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월 27일 정기 토익이 이제 마무리가 막 됐는데요. 저도 이제 시험 막 보고 나왔어요.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치르기 전에 이제 휴대전화로 봤더니 어제 오늘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10시에 중요한 발표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0시부터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TV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토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면요. 오늘 시험은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쉬운 난이도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 보는 내내 야, 이렇게 매달 좀 쉬우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Part 5, 6, 7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면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도 5도 별 3개, 6도 별 3개, 7도 별 3개, 즉 별다른 특징이나 어려움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 파트별로 좀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 및 어형 8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4개, 그 다음에 나머지 18개가 어휘 문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구조 및 어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하나는 이제 특징적인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에서 전치사 자리에 빈칸을 주고 despite를 정답으로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although 같은 접속사, 동일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들을 오답으로 줬지만 오늘은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단어들을 좀 주었어요. worse라고 하는 단어, 형용사 부사죠. 그 다음에 또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부사를 이런 것들을 이제 오답 선택지로 주었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보통 품사 및 어형의 문제는 말 그대로 어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simple 하면 형용사, simply 라고 하면 부사, simplification 이라고 하면 명사, 이런 식의 어형과 어미를 통해서 적절한 자리와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제 전형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굉장히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된 것이 좀 눈에 좀 띄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평상시에 이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 아주 rare하게 출제가 되죠. help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 자리에 ing를 절대 취하지 않고 투부정사만 취하는데 투부정사에서도 또 to가 떨어져 나가고 원형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취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사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출제가 돼서 help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등등이 있지만 목적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유일한 동사는 help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잘 적용하셨으면 아마 수월하게 잘 맞추긴 했었을 텐데 자주 출제되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나 혹은 부정사 혹은 명사 이런 것들이 오는 거야 라고 해서 ing를 혹시 오답으로 고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살짝은 좀 들더라고요.
어휘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휘 영역에서도 크게 그렇게 언급할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listen 다음에 intently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으로 채택이 됐죠. intently라고 하면 골똘하게 몰입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뭐뭐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할 때 listen intently to A 라고 해서 intently라고 하는 부사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또 always의 의미로 ever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ever를 always의 의미로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오늘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ever라고 하는 단어는 강의 중에 늘 강조하지만 한국말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at any time, 어떤 때라도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완료 시제에 쓰였을 때, 비교구문에 쓰였을 때, 혹은 일반적인 평소문에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설명을 자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틀리지 않고 잘 맞추었을 것으로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 한 가지 언급을 하면 allowance라고 하는 단어가 또 기억이 나네요. allowance라고 하는 단어는 허용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허용되는 치수와 허용되는 량, 허용되는 돈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도 allowance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allowance가 이번 달에는 monthly allowance라고 해서 월간 보조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의 개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잘 맞추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art 6로 좀 이동을 해보면 part 6도 굉장히 평이했어요. 이번 달에는 article도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고 아주 평이한 광고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이제 구성이 돼서 되게 수월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구성을 보면 일단은 그 품사 및 어형의 문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이 4개, 자, 4개는 전부 다 수태 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 4개였으니까 이제 어휘가 8개가 출제가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단어는 discrete라고 하는 단어, 신중한, 조심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단어가 토익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간간히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수능을 거친 지 얼마 안 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이제 나름대로 암기를 이제 잘 시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안 틀리고 이것도 뭐 잘 맞췄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art 7으로 가면요. part 7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모두 다 되게 평이했어요. 굳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느냐라고 하면 단일 지문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요. 뭐 구성상으로 봤을 때도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요. 다만 이번 달에는 이제 동의어 찾는 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은 뭐 여전히 2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지문의 뭐 특성이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난이도도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답으로 제시된 그런 선택지들이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part 7은 굉장히 수월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총평 강의를 찍으면서 리스닝 시험을 지금 못 치르고 있습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에 part 1까지만 딱 하고 part 2부터서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딩 시험만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좀 심심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이제 많이 하셨고요. 시험 이제 치르셨으니까 푹 휴식을 좀 취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학업에 매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이 되면 이제 방학도 시즌이 오기 때문에 또 토익 공부하시기에 좋은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죠. 모쪼록들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EBS 랑과 함께 하시면서 자, 이 토익 총평도 있고 그 다음에 토익 시험 전에 저희가 이제 토익 리허설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풀 세트로 한 세트씩 문제도 다 제공하고 해설 강의도 무료로 다 18강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실시를 하는데 아마 방학 때가 되면 다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좀 가동을 좀 할 거예요. 좀 호응도가 좀 높아야 저희로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 그럼 EBS의 공익성 저희가 잘 살려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6월달 총평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